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3월 23일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주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꾸준히 두산중공업을 매일매일 리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하면서 사업부를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두산밥켓의 지분 51%를 가진 지분 회사를 설립을 해서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합병 기일은 이제 7월 21일이 되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그 합병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 이런 걸로 주가가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70원 정도 내리면서 6% 정도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자,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합병 이슈로 받게 될 이 주가 움직임, 그 다음에 뭐 이득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 내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 리뷰를 하면서 합병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차트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상으로 보면 저점 찍고 좀 오랫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기간 동안 횡보장 아닌 횡보장을 겪었습니다. 거래량을 쭉 죽인 채로 횡보장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터진 날이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합병 공시가 뜨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는데요.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단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매수한 양에 비해서 좀 팔았지만 크게 많이 나가진 않은 모습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시간 외는 1% 정도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이 갑자기 어제 이렇게 확 뛰면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500만 주나 매수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이렇게 공시된 내용을 좀 보시면 감자 비율이라고 68.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자 비율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업부와 그 다음에 두산 밥켓의 지분을 가진 지분회사를 갈라서게 되면서 이 비율을 나눈 거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지분회사를 68.9%라고 보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합병 비율이 1대 두산중공업 1대 두산인프라코어 0.473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 1000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473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적 분할 비율 나머지 31% 정도. 그래서 여기서 310주죠. 310주 정도를 현대중공업, 현대인프라코어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시면 두산중공업 주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이 현대인프라코어에 매각이 되면서 당연히 건설기계의 종합기계로서 이 시너지도 날 것이고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주가의 움직임은 현대인프라코어가 되고 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합병 전에 이렇게 큰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대량 매수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7%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린 뒤에 좀 재무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과 그 다음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두산중공업의 이 부채 비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사고 싶은 이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사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분할돼서 이제 현대인프라코어가 됐을 때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두산중공업을 저가에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시기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두산 인프라코아의 네, 그리고 두산밥켓의 합병 기일이 7월 1일입니다. 그 다음 채권 이의 제출 기간이고요. 5월 13일부터 6월 14일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 두산인프라코아가 두산중공업으로 흡수합병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뭐 반대를 하시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이 회사에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그 매수 청구 방법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공시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얼마에 매수를 하냐? 회사에서. 아까 제가 봤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1,400원,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8,240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괴리율이 높죠, 주가가.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아 이 합병을 반대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두산 중공업이 아직 저가의 위치에 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산 인프라코아를 가지고 있다가 두산 중공업이 생겼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으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도 진행이 되고 두산인프라코아는 현대인프라코아가 되면서 요새 이제 또 건설 중장비 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 중장비 장비에 대해서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도 올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기가 본격적인 시기는 지금보다는 이제 완전히 떼고 나서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두산 인프라코아는 지금 주가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뭐죠, 매수 청구권이 생길 수 있는 기준일이 주주 확정 기준일이 4월 5일입니다. 이때까지 두산 인프라코아를 가지고 계시면 이 주주 매수 청구권인가요? 네, 그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때까지 대량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3일인데,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바짝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두산인프라코아가 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은 7월 달이라고 7월 이후 7월 21일 이후 현대인프라코아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이 합병이 반대가 좀 되어서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쭉쭉 뻗어서 막 지금 당장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대 인프라코어가 되었을 때 그때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공시 내용과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갑자기 투자자 중에 특히 금융 투자 외국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을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현대 인프라코어를 받기 위해서 좀 저가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렇게 특이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저는 꾸준히 두산중공업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두산중공업의 주주분들이 되시겠죠.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도. 그래서 연관이 많다고 보고 하니까 한 번씩 제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